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테스트 프로페셔널의 엑셀 과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엑셀은 오피스 2003 버전과 2007 버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추세가 2003 버전은 거의 이제 쓰지 않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이젠 2010 버전으로 다른 자격증들도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도 이제는 이제 2010 버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0 버전의 이제 엑셀 이 테스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전 자체가 2010 버전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7 버전의 문제를 이용해서 2010의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소 문제와 어떤 그 프로그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2010 버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것 과정으로 익혀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테스트에 대한 시험 소개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테스트는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볼 버전은 프로페셔널에 대한 과목이고요. 세 가지입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자, 워드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워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한글 버전이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한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S 워드, 그리고 뭐 정은 글로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시험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도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엑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 시간은 각 50분입니다. 각각 50분이고요. 응시료도 각각 2만 원씩 이렇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취득 점수에 따라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만점이 워드는 400점, 엑셀은 300점, 파워포인트 300점이에요. 총 합쳐서 1000점 만점이고요. 자, 워드는 400점부터 360점까지가 1급입니다. 엑셀은 300점부터 270점까지가 1급이고요. 파워포인트도 270점까지가 1급이에요. 자,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에 따른 급수가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1급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잘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급수가 낮은 것이면 다시 도전하셔서 높은 급수로 이제 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1급을 따는 것이 가장 최종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마스터도 마찬가지 세 가지의 자격상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마스터의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 마스터도 급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1급이라는 거. 1000점에서 920점 사이에 1급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는 1급을 향하여 도전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엑셀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수식 자체가 엑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함수라는 부분이에요. 자, 함수라는 부분이 큰 배점을 차지하긴 하지만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딱 두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비중은 많긴 하지만 딱 두 문제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배점을 잘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총 실기 점수가 300점인데 함수 두 문제만 해서 거의 90점이죠. 거의 100점, 3분의 1이 함수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함수는 딱 두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데이터 입력과 수식 작성하기 중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워낙 엑셀 자체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수도 하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엑셀에서는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는 주어집니다.
그 기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단위라든지 정렬 상태,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병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처음 부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함수도 여기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함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하기입니다. 글자에 대한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그 다음 셀에 대한 정렬 상태, 넓이와 높이, 그 다음에 글자 유형, 그리고 표시에 대한 형식, 조건부 지정, 표 테두리 지정 이런 부분이 총 28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 해서 28점입니다. 그 다음 차트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기능 사용하기 부분입니다. 차트가 이제 두 가지의 문제로 나타나요. 자료를 추출해서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 필터를 사용하고 추출한 자료 붙이고 그 다음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을 쭉 해주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주고 정렬과 부분합을 이용해서 부분합을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들이죠. 1번 자료 추출, 자동 필터, 피벗 테이블, 부분합, 텍스트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기능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트의 순서를 나란히 정렬을 해주는 이런 내용까지 해서 총 30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엑셀에 대한 출제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하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만 엑셀은 함수라는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 같은 부분,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다 보면 해당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보기에 대한 모양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급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엑셀에 대한 함수를 출제하는 범위들입니다. 자, 함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 딱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문제. 두 문제는 함수는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4, 5개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2, 3개가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엑셀에 대한 함수 출제 범위들입니다. 쭉 한번 봐두세요. 이게 무슨 함수인지 한번 쭉 봐두시고요. 함수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얘가 어떤 함수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테스트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테스트의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게 되면 이 테스트 소개 부분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한 어떤 자격 혜택 같은 것들, 국가 공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신청하고 수험표도 출력할 수 있고요. 시험장을 확인하고 자격증 발급과 유지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적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 테스트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이 테스트 홈페이지 주소가 e-test.co.kr입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또 여러 개 풀어볼 거예요. 여기서요. 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클릭해 보시면 실기 화면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프로페셔널에서는 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 화면 지침서는 필요가 없고요. 자, 실기 화면 지침서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위쪽에 이제 풀고 있는 해당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첨부 파일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기 문제,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는 제시된 문제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시험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아래쪽에 시험 남은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제출을 하시게 되면 내가 다 한 문제, 끝난 문제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은 가로 형태로 볼 것인지 세로 형태로 볼 것인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형태로 넘어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문제가 가로 형태인지 세로 형태인지 어떤 형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뿐만 아니라 연습을 하실 때도 가로 형태로 연습을 할 것인지 세로 형태로 연습을 할 것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세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세로 형태로 해야 화면에 대해서 요즘은 화면 자체가 가로로 길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로 형태로 잘라야 화면에 대한 보는 부담감이 적어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 형태로 저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세로 형태로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로 형태, 세로 형태를 딱 지정해 두지 않으면 시험 보실 때 엄청 불편합니다. 얘네들이 문제와 답을 한 화면에서 보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가 종이로 주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형태인지 세로 형태인지를 미리 지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도 제가 모의고사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자, 시험을 고 하시면 이렇게 시험을 가로형으로 배치할지 세로형으로 배치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선택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세로 형태로 배치해서 시험 응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위쪽이 내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내용, 아래쪽이 조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가로 형태로 한번 열어볼게요. 가로형으로 배치를 선택하고 시험 응시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작업 화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아래로 봐가면서 작업 화면을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나에게 맞을지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는 세로 형태로, 저는 수업은 세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이런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한 소개만 쭉 살펴봤습니다. 시험 소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엑셀에 대한 기초부터 다져보도록 할게요. 엑셀에 대한 기초사항들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입력과 수식을 작성하는 것과 그런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